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유럽 이런 주요국들의 증시가 그 금요일에 전부 휴장을 했죠.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제 휴장을 했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 연휴에 들어갔고, 유럽 일부 국가는 월요일까지 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또 그 주말 동안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주요 이슈도 사실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PC 발표가 됐지만 파월 의장도 만족할 정도의 언급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3월 수출입 동향도 10개월째 무역 흑자가 크진 않지만 이어져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안정감 속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은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밀어붙일 만한 이제 강력한 그 모멘텀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제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이제 플러스는 났지만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 기관은 좀 제한적인 매수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 그거는 이제 기관이 그 선물을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나마 오늘 매수를 그냥 이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72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3,15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7.86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04% 상승을 한 거니까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코스닥도 시장은 거의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차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1.6%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제 더 이상 강하게 지속되지 않고 그 강도가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니까,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8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54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99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2.4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77% 상승하는 걸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연 8거래 일제 그 양봉만 바뀌지만 사실 옆으로 쭉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점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오늘 그래서 추가 상승 동력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49원 40전, 지난 주말보다 2원 20전이 오르면서 장이 끝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97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268억을 샀습니다. 시총 상위주. 현대차 28억, LG 에너지솔루션 18억, 그거 말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도 98억 팔았고, 하이닉스만 15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기관은 현대차를 239억이나 팔았습니다. 기아도 물론 66억 팔았고요. 셀트리온만 58억 사고, 네이버도 419억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 12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9억을 샀습니다.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 다 샀는데 외국인이 68억, 기관이 17억,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섹터별로는 오늘 이제
면세점, 갑자기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이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좀 뭐 수준 떨어지지만 여행도 조금 움직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그 관광객이 늘어났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그 누가 이제 명동 가보니까 뭐 중국 사람 진짜 많대요. 예, 많아졌대요. 근데 이제 글쎄요. 그래서 이제 뭐 면세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증권사에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면세점이 이게 문제죠.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가 저점이다. 그런데 이제 뭐 저점 일만 하니까 저점인 거죠. 예. 그렇게 뭐 중국 관광객이 는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소위 말하는 나이콩 그 큰 손들이 와서 그 면세점 싹쓸이 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요새는 중국 관광객도 우리랑 똑같아요. 구글 지도 보면서 막 갑자기 전주 한옥마을에 나타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간 늘어나면 좀 남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카지노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뭐 똑같죠. 저가 그동안 많이 쉬었다.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조금씩 늘어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거는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처음에 SKC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이 좀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입니다. 국내 그 웹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IP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웹소설도 만들고, 또 그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2차적인 판권이 막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웹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타 쌍피가 일타 여러 피, 예, 그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기기도 화장품이랑 좀 비슷한 건데,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가 중국을 넘어서 막 중동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미용기기 쪽이 좀 움직인 거고. 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오늘 조금 쉬었지만, 뭐 수출 호전, 오늘 이제 발표된 3월 수출입 동향 보면 전년 대비해서 35.7%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 117억 달러 정도. 예.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반도체 또 관련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로봇하고 뭐 AI 챗봇 뭐 이런 것들도 움직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치아 임플란트 이런 쪽도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모두가 지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바라는 시장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4월도 좋았으면 좋겠다. 3월 좋았잖아요. 2월, 3월이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런 이제 출발점이었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밤사이에 뉴욕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전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방향을 또 다시 찾겠죠. 예. 백만개미 스쿨 그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 5월 11일, 예, 그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이거 마감이 됐어요. 신청은.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신청해냈던 분이 어떤 문제로 해서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못 오시는 분 생기면 그때 저희가 다시 공지를 드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 아시듯이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지난달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3월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700을 넘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전하게 굳히기를 끝냈고, 또 코스닥도 지수 900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 좀
자리를 제대로 잡는데 일단은 이제 지난달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월달이 나름대로 선전을 한 그런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첫날 아니에요. 4월이라는 게. 근데 4월은 우리가 이제 지내놓으면 알지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뭐 이 주말에 4월이 시작되기 전 주말에 뭐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더한 건데 부활절이 이제 그쪽 서양 쪽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굳이 나쁜 이슈가 그때 나올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입니다. 좀 성스럽게 부활을 기념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악재 던지고 그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4월의 첫 거래를 뭐 비교적 무난하게 뭐 출발했다. 뭐 핫한 건 아니에요. 무난하게 그냥 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5일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에요. 5일날부터인가요? 5일, 6일 이틀 동안 뭐 사전 투표 우리는 이제 총선이라 되는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왕의 귀환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삼성전자가 뭐 9만 전자네 뭐네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도 뭐 좀 뭐 400원 밀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파생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요런 획기적인, 그러니까 이포메이킹한 획기적인 시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롱 포지션 잡았던 게 그걸 계기로 숏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니 뭐 딴 거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을 넘기면 우리 총선 투표하는 날 그날 4월 10일 날 이제 미국 CPI 또 발표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 시장이 일단 어떤 영향을 보일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상당한 영향을 시장에서 좀 보이지 않을까 핑계끔해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물려 있어요. 그 4월 5일까지의 그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의 흐름 그리고 CPI가 발표된 그 다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파생은 시장이 재미없어도 계속 흔들어야 돈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언제 뭐 한순간이라도 편안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없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나름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 잘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그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매매 원칙도 그거를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달라져요. 저는 이제 댓글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이해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오프라인 때 한번 오세요.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에 이거를 적절하게 적용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뭐 교통법규를 운전면허 따려고 그냥 딸딸 외운다 그래서 장소사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나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장은 이게 유동성으로 올리는 장이 아니에요. 유동성을 올리는 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옛날 뭐 동학개미 운동 막 이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그럴 때 얘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가는 놈만 가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쉬었다가 또 걔한테 다시 와요. 왜? 다시 봐도 없거든. 그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지난주인가요? 삼성전자 판돈 3조가 넘는 거 어디 갈까? 개인이 판돈.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썸네일 좀 어디로 갈까? 예, 다시 옵니다. 그걸로. 그게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확산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가야만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하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남이 장이 가니까 뭐 나도 덩달아서 가보자 이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표현으로 택도 없는 주식들이 따라 나서 갖고 난리를 한번 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거는 이제 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먼저 이거를 해야 돼. 이게 갈만한 거냐? 아니면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여기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그냥 나타난 거냐? 이거는 찾기가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총선 때 저 사람이 누구 찍을까 하는 거 알아내는 것보다 더 쉽단 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만 보면은 이 매매 원칙에서 이 주식이 제대로 돼서 갈 종목인지 아닌지 전조 현상이 일어나요. 전조 현상이. 그게 뭐냐면 제일 빨리 우리가 캐치하는 게 10일 이동평균의 슬로프가 바뀌어요. 10일 이평의 슬로프가 바뀐다는 얘기가 뭐냐면 2주 동안 평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10일 이평이 뭐 10일 이평을 그냥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보면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2주 동안의 평균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거가 이미 슬로프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냐면 얘는 이제 올라가려는 준비를 한다. 마치 이때는 뭐냐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활주로에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쑥 와서 택싱을 해갖고 그 활주로에 일단 딱 쓰잖아요. 기다렸다가 거기서부터 빵 하고 달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엔진에 가속을 하고 제자리에서 하는 그런 게 뭐냐면 5일 이평을 10일 이평 위로 이렇게 올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못하고는 못 가요. 비행기도 그거 안 하면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는 애는 없어요. 급등하면 그냥 고꾸라져요. 그거는 그냥 종이 비행기나 글라이더 날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미처 그런 거에 대한 형성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아예 형성이고 뭐고 오히려 10일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거는 소위 제가 말하는 택도 없는 주식이에요. 그거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 근처에 서로 그게 막 해서 팍 해서 간다 그래도 저건 내 돈 아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야 돼요. 진짜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 미련에 묶이면 살 걸 그랬어 그러면 멘탈이 흔들려서 딴 매매도 안 되고 두 번째 결국은 꼭지에 사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매매 타이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벌긴 버는데 저는 맨날 통닭값만 벌어요. 바로 그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빨리 파는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통닭값이 아니라 자동차값을 벌 수 있는 건데 통닭값 먹고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얘기는 뭐냐면 10일 이평의 우상향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말이에요. 왜? 겁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하는 주식이 있습니까? 그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 아는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15번을 상한가 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한 달 반에 15번인가 쳤으니까
그것도 쉬는 날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 겁이 나갖고 11일 2평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짧은 거죠. 그러니까 11일 2평이 살아있으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돌고 돌아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이제 꺾여서 빠져나간다 하면 그냥 팍 하고 꺾이는 건 뭐예요? 장외 변수에 악재가 있으면 그냥 푹 하고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거기서 막 옥신각신 막 하면서 하루 빠졌다 하루 올랐다 또 이틀 빠졌다 또 하루 올랐다 막 이러면서 이게 쓱 꺾여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주포가 우리가 모르는 주포가 있었다면 걔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동안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한 번 덜컹했다고 가지고 있는 전량 다 매도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수익을 극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잘 잡았으면 이거 극대화 시켜야 돼요. 근데 무작정 뭐 극대화 한다고 막 빠지는데도 계속 있다 아니에요. 10일 밑으로 빠지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 반대로 또 매수, 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형성이 돼서, 이거는 그 매수 시그널이 형성되는 초입에는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돼요. 제가 필요하면 보초병 정도만, 보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꽃이 필라 그래도 꽃망울 이렇게 지고 또 막 꽃샘 취하고 그런 게 겪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걸 이겨내고 이제 꽃이 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 났다고 뭐 거기서 갑자기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매수 시그널이 완벽하지 못한데 날아가면 바로 어떻게 해요? 물량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이걸 꼭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수익 나는 종목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지금 시장인데 만났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통닭값만 보시면 아깝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만만한 시장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